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산이 소속 상주 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민선 5기를 7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경상북도가 해온 일을 되돌아보고 해야 할 일에 대해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도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투자 유치 15조 4천억 원, 일자리 21만 개라는 값진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특히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추진,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등을 통해 경북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어 2007년 2조 원에 비해 4배 이상의 갈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민선 5기의 경북의 성과는 자랑스럽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성과 속에서도 그늘이 있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도민의 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질문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에 대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4월에 고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 용역 중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계획 중 철도 부분 공약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누락된 구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2010년 11월 30일 제244회 정례회 도정 질문을 통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문경, 상주, 김천 구간이 계획에서 누락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 우리 도가 특단의 대책을 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경북선 구간 누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수도권, 충주, 문경, 신도청 소재지, 동대 구간, 중부 내륙 고속철도의 건설 추진은 중앙선의 복선 전철화가 계획됨으로써 건설 타당성이 더욱 낮아졌으니 가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경까지 내려온 철도가 경북선 구간은 계획에서 빠지고 김천에서 진주, 거제까지는 복선 전철이 추진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선 구간이 탈락한 것은 기존에 이미 계획되었던 이천 충주 문경 구간 중부 내륙철도 노선을 상주 김천 남부 내륙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도청 이전지 결정 후 신도청 소재지로 노선을 바꾸려는 가요기 불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난번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수도권 충주 문경 도청 이전지 동대구 마산 간 374km 총사업비 12조 220억 원의 중부 내륙 고속 복선철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지난번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도가 생각을 바꿔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누락된 경북선 구간을 사업 추진의 현실성, 경제적 타당성, 도내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치적 판단 등의 차원에서 왜 집중해야 하는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락된 경북선 구간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2007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1차 수정 계획까지는 노선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2차 수정에서부터 빠져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빠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6월 도청 이전지가 확정된 직후부터 또 2008년 6월 제18대 국회가 개원하고부터 중부 내륙 고속철도를 문경 신도청 소재지 동대구로 건설하겠다고 하면서부터 경북선 구간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생각하는 신도청 소재지 경유 노선의 BC 분석 결과가 0.04로 경제적 타당성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반면 KDI는 경북선 구간이 건설되어 남북측의 간선 철도망이 완성되거나 남부 내륙선으로 연계된 철도 노선이 건설되면 수요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현실성 측면에서 봤을 때 중앙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중앙선 안동역과 신도청과의 거리가 18km입니다. 또 중앙선과 신도청 소재지 노선의 경북지역 각 구간별 거리가 10km 내외로 예측됩니다. 경북도 내 전 구간에 걸쳐 10km 내외에서 2개의 고속 복선 철도 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중앙선이 완공되면 안동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런 중복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지방 공약 이행 계획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공약에는 중부 내륙철도 고속 복선 철도화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단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 내륙선 철도의 복선 고속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철도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내륙지역의 철도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김천, 진주, 거제 간의 남부 내륙선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당연히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누락된 문경, 상주, 김천 간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위에서 제기한 사업의 현실성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님께서도 당연히 경북선 구간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누락된 문경, 상주, 김천 구간에 대한 대책과 우리 도의 신도청 소재지 경유 노선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질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문경, 상주, 김천 구간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 시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지역개발계획 등 여건 변화를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경상북도의 요구 노선은 중부 내륙선과 중복, 한정된 재정 여건, 가다 투자 소지 감안 시 중앙선과 동시에 추진 곤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정치권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2013년 6월 14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내륙 고속철도 포럼을 결성하여 서울에서 거제까지 대통령 철도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도도 경북선 구간을 포함한 중부 내륙 고속철도 건설에 우선적으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우리 도가 신도청 소재지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 연결이 정말 필요하다면 중부 내륙 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제언하고 있듯이 도청 이전 신도시와 중앙선 안동역 간의 접근성 확보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중부 내륙철도와 남부 내륙철도를 연결하여 동노선 문경이나 상주에서 도청 이전 신도시와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도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의 활성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고 우선적으로 가능한 경북선 구간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수정 계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역량 집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청 이전 현안 사항인 직속기간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청 이전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단계 사업 대상으로 도청 및 도의회와 동시에 이전되어야 하며 대구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현물출자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이전이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2월 행정재산 출자 당시에는 출자 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 시까지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 제공이 출자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출자 조건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함으로써 경북개발공사는 출자 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우리 도는 자체 예산으로 직속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잘못된 행정재산 용도 폐기에 있고 향후 막대한 예산 낭비 요소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이 직속기관의 동반 이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조성 1단계 사업을 내년까지 마쳐야 하지만 1단계 사업비 부족분 마련을 위해 1,800억 원의 기체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상황이며
2014년에 추가 확보해야 할 분양 선수금 572억 원, 분양 수입금 900억 원을 계획대로 조달하지 못한다면 공사채를 더 발행해야 합니다. 1단계 사업이 더욱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단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는 우리 도가 자본금을 정자하거나 경북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경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을 정자하는 것은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추가적으로 1,500억 원 정도를 현금 출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사채 발행을 위해 위법하게 출자된 1,234억 원을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정부도 현물 출자한 직속기간의 확정된 이전 계획을 수립하면 1,234억 원을 활용 가능한 자본금으로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원활한 신도시 조성과 우리 도의 재정 부담을 덜고 시험 포장 조성에만 최소 3, 4년이 소요되는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시험소의 확정된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또 직속기간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속기간을 도청과 분리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정으로 우리 도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전 비용 확보 대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이전 계획도 구체적인 이전 시기 등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속기간의 제3의 장소 분리 이전에 답이 있습니다. 2011년 10월에 있었던 관계부서 회의 자료를 보면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을 모두 도청 신도시 내로 이전하게 되면 4,075억 원이 소요됩니다. 두 개 기관을 청사는 신도시 내부에 설치하고 시험포장은 신도시 지구 밖에 설치하면 1,90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추정하는데 이것은 시험포장의 평당 매입가를 25만 원으로 추정했기 때문인데 이는 오류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온다는 소문으로 신도시 밖 예상 부지는 이미 평당 5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포장의 부지 매입가를 5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시험포장 부지 매입가만 1,000억 원 이상이 되고 사업비가 2,5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회의 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두 개 기관을 제3의 지역으로 도청과 분리 이전한다면 사업비가 830억 원이면 가능합니다. 이는 부지 매입가를 평당 5만 원으로 추정해서 그런데 평당 10만 원을 주더라도 전체 이전 사업비는 1,000억 원 이내에서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는 소유재원 마련을 용도 변경된 현물 출자 부지 매각에 따른 차액과 청사 매각 대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농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시험소, 공무원 교육원이 실제로 이전을 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된 현물 출자 부지의 매각 차액과 청사 매각 대금을 1,500억 원 정도로 예상하지만 그것도 그때 가서 매각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고려한다면 신도시 조성 사업비 마련과 우리 도의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직속기간을 신속히 이전하기 위해서는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신도시 이외 제3의 지역으로 직속기간을 분리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리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10만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무리한 계획에 깨맞추다가 보니 농업 관련 직속기관의 존재 이유가 망각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논 팔아서 밭 사는 기간 이전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 관련 직속기관을 현물 출자할 당시에는 무한 경쟁 시대에 경북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업무를 수행하여 최고의 연구 지도기관으로 거듭나 한국농업생명연구단지의 메카로 위상을 정립한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목표는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직속기관 이전을 위한 논의 과정을 보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경북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이전 계획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훌륭했던 목표가 용두사미가 될 그런 처지입니다.
이전 비용 최소화를 생각하다 보니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의 시험포장 전체를 12만 평으로 해서 농업기술원에 9만 평, 농업자원관리원에 3만 평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자 가액이 425억 원이었던 농업자원관리원은 본원 4만 평, 영천포장 1만 7천 평을 함께 매각하는 것이며 농업자원관리원은 지금까지 땅을 팔기만 했습니다. 7곡 택지 개발할 당시부터 농업자원관리원 땅이 전부 매각되기만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강남에 있는 30평짜리 집 팔아서 시골에 가서 30평짜리 집 사서 이사가라 하는 그런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논 팔아서 밭 사는 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청을 이전한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를 보면 나주시에 위치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20만 평, 농업자원관리원은 30만 평입니다. 예산시에 위치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23만 평, 농업자원관리원은 12만 평입니다. 도청을 이전한 두 도는 각각 도청은 무안과 홍성에 분리 이전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은 시험포장이 생명인데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본관과 시험포장을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우량종자 생산과 신품종 및 유전자원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본관과 시험포장을 한 울타리 내에 조성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관과 부대시설과 재배포장은 동일 지역 내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을 한 지역에 공동으로 설치하자는 생각은 농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철학의 빈곤에서 기인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원원종 종자 생산기관이고 농업자원관리원은 기술원으로부터 원원종을 제공받아 원종 종자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종자의 유전적 태하 방지와 순도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을 한 지역에 설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의 예가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한 우물 물을 마신 사람끼리는 사돈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농업 관련 직속기관의 통합청사를 마련한다는 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구제역, AI, 정밀진단 실험실 운영 및 가축 전염병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탄저균 등 생물테루 세균 보관 및 구제역 바이러스 유출 차단을 위해 통합청사가 아닌 외부와 차단된 별도의 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농업을 선도하는 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중 FTA라는 전무후무한 거대한 폭풍을 혼자 뒤집어 써야 할 경북이 이런 자세로 어떻게 경북 농업과 농업인의 생존을 지키겠습니까? 농업 관련 직속기관은 경북 농업의 신기술 개발과 전문 농업인 양성, 우량 종자 종묘 생산과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기관의 이전은 도청 이전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다른 산업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농업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함께 점차 어려워지는 경상북도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이전 계획은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고려해서 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지가 어디인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전을 할 것인지 등 용역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제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늘 중앙과 차별받는 지방인으로서 지역 내에서조차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도민과 우리 도의 농정을 걱정하는 농업인의 생각입니다. 옛날부터 나라를 걱정하는 백성의 말은 대부분 격렬하고 절박합니다. 만일 격렬하고 절박하지 않으면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격렬하고 절박한 말은 비방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사님께서 말의 옳고 그름을 자세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님께서 제2차 국도 철도망 구축 계획 수정 대비와 도청 이전 관련 직속기관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운영위원회 위원이자 농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한중 FTA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경상북도 농업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보여주셨고,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SOC 인프라 확충 사업에도 남다른 애정으로 건설적 정책 대안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질문 내용도 아주 진지하고 깊은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민과 또 지역을 생각하는 간절한 염원을 함께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는 오랜 기간 서민의 발로서 국가의 중추 교통수단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으며 21세기 친환경 녹색 교통 시대에도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 인프라 확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철도를 통해 전국의 주요 거점을 단시간에 연결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철도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우선순위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음도 도로에 앞서서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철도 건설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철도의 중장기 건설 계획,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교통체계 구축,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 친환경적인 철도 건설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2011년 4월 국토부가 고시한 계획이며, 그동안의 여건 변동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수정 용역을 발표하여 금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경북선과 중남부 내륙선 등 6개 노선에 대해서 신설 및 개량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제2차 국토철도망 구축 계획 수정 계획에서는 철도 노선 변경 등의 근본적인 조정은 하지 않고 내년에 있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 철도 사업 계획 및 노선 조정을 검토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북선은 남북 내륙 철도와 연결 문제는 현재 단선철도로 운영되고 있는 구간을 복선철 전철화로 수정 반영토록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노선 변경을 반영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정하신 대선 공약사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김천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는 1966년에 노선이 결정된 이래 지금까지 미개설 상태로 있어 우리 도에서는 조속한 건설을 위해서 대선 공약사항으로 건의하여 채택되었으며, 중부 내륙 고속 보선철도는 기존 서울 부산 간 경부 고속철도가 주말에 성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용객이 급증해서 대체 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고속철도 건설은 10여 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지난 대선 때 이천에서 문경까지 연결된 중부 내륙철도를 수도권에서 신도청과 동대구 마산까지 연장해서 고속 복선화해 줄 것을 건의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철도 노선이 확정되어 있는 남부 내륙 철도의 조기 건설과 함께 경부선의 복선 전철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와 함께 중부 내륙 고속 복선 철도의 조속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SOC 사업은 지역은 물론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국토의 복지 차원에서도 철도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 대표적 친환경 교통 수단인 철도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산업과 관광, 문화의 동반 발전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는 나머지 질문에서는 담당 국장을 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희 도청 이전 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이전 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강영석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시험소를 도청과 분리하여 이전할 것을 제안하시고 농업 관련 기관의 이전에 대하여 용역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 이전은 300만 도민의 오랜 수건이자 미래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도읍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도청 이전은 단순히 소재지를 변경한다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직속기관 사업소 이전 문제는 경북의 새 천년을 여는 도청 신도시의 조기 활성화와 신성장 거점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청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산하기관, 유관기관의 동반 이전이 필요합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도시 형성의 기본이 되는 인구 유입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청 이전에 따른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이전은 대구 시내에 소재한 도산하기관과 유관기관 단체를 도청 이전 신도시로 이전하여 신도시 조기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경북의 각 시군에 위치하고 있는 도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구 시내에 소재한 도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 219개 중에 기관단체 중 130개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91개소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기관 이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문제는 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이전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므로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대구 소재 직속기관과 사업소 이전은 이전 대상 기관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오늘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경북의 새로운 도읍지가 성공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